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이게 계속 변론이 이어지고 있죠. 그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생각이 라이브 도중에 잠깐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제일 신뢰하고 있는 챗GPT한테 물어봤죠. 이제.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에 총 두 번의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변론하고 있고, 이건 아마 앞선 두 차례의 판례 중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을 굳히면서 탄핵이 되지 않은 판례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챗 GTP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앞선 두 이거 흥미로운 분석이라네요. 실제로 그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제 사유와 판결, 기각된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응이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면서도 탄핵 심판 과정에 적극 협조, 법적인 변론은 성실하게 수행을 했다고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이거 실제로 끝까지 혐의를 부인이면 이것도 신념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헌재 심판 및 검찰 조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가는 판례는 어떤 것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기각됐을 때의 대응을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변론을 하고 있고, 그 실제로 공수처라는데 공수처에는 안 불려가고 안 갔지만 헌재 심판에는 순순히 협조를 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기각된 탄핵의 기조를 보인다고 보는데요. 그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검찰에 잘 따라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당시 탄핵 사유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비협조적인 태도가 좀 그랬을 것 같고, 실제 이제 그래서 이제 챗GTP가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처럼 신념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처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도 함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하는가라고 해가지고 쭈르륵 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귀찮잖아요. 그냥 까만 글자만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법적 절차에 성실히 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신념을 지키지만 혐의를 많이 분정하는 방식이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 절충적 형태라고 하네요. 신념을 고수하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하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유사합니다. 좀 애매한 대법인데, 그래서 탄핵의 결과에 미칠 영향은 쭈르르르. 아, 이게 탄핵은 여기서도 얘기하죠.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과 국민의 정당성이 함께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진짜 국민의 정당성이 저쪽 이제 극우들이 얘기하는 지지율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입니다. 그 국민의 정당성은 지지율이라고 봐도 되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법리적 판단이 우선한 거죠. 국민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100%의 국민이 하지 말라면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은 이제 판사의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100% 내보내라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법리적 판단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50%, 60% 가지고는 영향을 안 미치게 된 거죠.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겁니다. 결론은 이게 현재는 단순한 법적 위반 여부가 아니라 국정 운영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탄핵의 근거가 계엄입니다.
정치적 뭐죠? 뭐 고도의 정치적 뭐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이 뭐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저도 중간에 뭐 약간의 기대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뭐 제가 신뢰하는 챗GPT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에서 말한 음, 국민적 정당성이라는 걸 국민의 여론조사라고 봐도 무방할까?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보다 높, 높은 높아지기는 했어. 뭐 그 차이가 미미하지만 그렇다는 건 그렇다는 건 그렇다는 건 한핵의 기각과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이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어떠니? 국민의 정당성을 국민 여론조사와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탄핵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우선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국정 운영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고려는 될 뿐입니다. 현재 법리적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여론이 극단적으로 기울지 않는다면 현재는 법리 판단에 더 집중할 것이고 국민 여론이 팽팽하거나 미미한 차이를 보이면 현재가 국민적 부담 없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현재는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정도인지를 판단할 것이며 단순한 정책 실패나 정치적 논란만으로는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제가 뭐 잠시 뭐 기대를 조금이라도 했던 기대가 아니고 뭐 실제로 좀 더 빠른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헌재에서 두들겨 맞고 잘못을 인정을 하고 개과천선을 한다면 다시 받아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요만큼이라도 했던 가능성은 거의 배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뭐 어떤 걸 100%로 보지 않고 가능성이 있지 뭐 0.1%도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쪽을 좀 집중을 하다 보니 뭐 그러고 이제 뭐 동네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뭐 극우들도 막 그렇게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그 대통령 그 기각의 조건 두 가지를 걸었었죠. 국민의 지지도와 그 대통령 본인의 반성. 근데 지금은 이게 어차피 글러먹은 상황에서는 기각은 제로로 봐도 되지 않나. 그게 제 최종적 의견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 요거는 이제 라이브 중에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종종 이렇게도 뭐 하여튼 라이브로도 항상 여러분들하고 만나보고 있고 댓글로도 소통하고 있는 바. 뭐 라이브 한번 방문해 주시고 저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뭐 여기 거기다가 댓글에다가 뭐 이상한 얘기 들어다 나도 데미지는 별로 없거든요. 악플도 별로 무섭진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악플 달 거면
마음 단단히 마음 잡으십시오. 저한테 농락 좀 당할 겁니다. 어떤 농락을 당했는지는 제 다른 영상들에 달려있는 제 댓글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이브에서 가급적이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뿅!